안녕하세요. 제3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이화 한국어 3-1의 이과에 있는 문법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것은 지난 학기 때 한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법은 기는 하지만이에요. 자, 이 기는 하지만은 A기는 하지만 B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A의 내용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의견은 B에 있어요. 특별히 이 기는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국 사람들 대화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좀 춥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좀 춥네요. 자, 대화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지요라고 마지막 물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이 마지막 물었던 것을 맞기는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내 생각은 그 뒤에 좀 춥다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인정하면서 그와 다른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이때 쓰는 표현이 기는 하지만이에요. 자, 기는 하지만은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하는데 자, 대화에서 상대방이 했던 말을 내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뒤에 다른 내 의견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말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자, 이 말은 만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 이 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잘 못 봤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기는 하지만 기본형의 현재형일 때는 기는 하지만을 쓰고 과거가 나오면 기는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바쁘다, 바쁘기는 하지만 짧다, 짧기는 하지만 오다, 오기는 하지만 먹다, 먹기는 하지만 학생이다, 학생이기는 하지만 자, 쓰면 되고 살았다, 살기는 했지만 자, 뒤에 앞에 살았기는 하지만이 아니라 살기는 했지만 쓰면 돼요. 들었다, 듣기는 했지만 주부였다, 주부기는 했지만 학생이었다, 학생이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내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 집은 어때요?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죠? 네. 자, 인정하는 사실, 집이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은 교통이 좀 불편한 것 같네요. 집이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1번. 자, 인정하는 사실은 한국어 공부 재미있지요. 하니까 네,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은 발음이 어렵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발음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카페 분위기가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어, 카페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음식이 맛이 없어요. 3번.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맞아요. 어떤 일이 내 성격이나 이런데 잘 어울려요. 잘 맞아요. 그럴 때 적성이 맞다 이런 말 써요. 그런데 일이 많고 보수는 적어요. 자, 보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받는 월급, 샐러리 이거 보수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기는 하지만 일이 많고 보수가 적어요. 4번. 배우가 잘생겼다.
연기를 잘 못하다. 자, 그러면 배우가 잘생기기는 했지만 연기를 잘 못해요. 자, 5번. 자, 인정하는 거는 여행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그 여행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여행이 힘들기는 했지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는 하지만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자, 1번.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그런데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다.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써보면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2번.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다. 그런데 별로 맛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만 별로 맛이 없어요. 자, 3번. 프랑크 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프랑크 씨를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4번. 외국 생활이 어려웠다. 자, 어려웠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었다. 자, 그래서 외국 생활이 어렵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5번. 운전을 배웠다. 아직 자신이 없다. 자, 그래서 운전을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이 없어요. 자, 그다음 또 다음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제이슨 씨 어때요? 아주 성실하죠? 자, 대화에서 성실하죠라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가져오면 돼요. 네, 그런데 성실하기는 하지만 일을 할 때 가끔 큰 실수를 해요. 2번. 소라 씨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얘기했어요, 형사. 그래서 예쁘다를 가져오면 돼요. 네, 그런데 예쁘기는 하지만 성격이 좀 까다로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3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자, 힘드셨지요? 힘들었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해야 할 일을 끝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요. 4번. 밥 먹었어요? 자, 밥 먹었다. 자, 밥 먹었어요. 자, 먹었다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밥을 먹기는 했지만 대충 먹어서 그런지 벌써 배가 고프네요. 자, 그래서 기는 하지만 A 기는 하지만 B 대화에서 다른 상대방이 했던 말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의견이 뒤에 있어요. 자,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두 번째 든대요. 자, 든대요에서 더는 과거의 회상이에요. 과거. 어떤 과거에 했었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 던이에요. 그리고 대요, 내요는 어떤 감탄하는 거, 놀라거나 어떤 뭐 느낀 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든대요. 자, 새로 생긴 식당에서 며칠 전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식당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할까요? 학교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가봤어요? 네, 며칠 전에 갔는데 분위기도 좋고 비빔밥도 아주 맛있던데요. 자, 그래서 며칠 전에 갔어요. 과거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분위기도 좋고 비빔밥도 맛있다고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든대요를 쓰면 돼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신장개업이라고 있어요. 신장개업. 신장개업이라고 하면 어떤 가게를 새로 오픈했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이때 신장개업 이런 말 써요.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뒤에 든대요를 쓰는데 과거 경험을 해상하여 그때 느낀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프랑크 씨도 남산에 가봤지요. 어땠어요? 산 위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던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야경이라고 하면 밤에 보는 경치예요.
자, 그래서 든데요. 자, 바쁘다, 바쁘던데요. 짧다, 짧던데요. 오다, 오던데요. 학생이다, 학생이던데요. 자, 그리고 완료, 동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았던 걸 때는 먹었다, 먹었던데요. 들었다, 들었던데요. 청소했다, 청소했던데요. 자, 여기서 이 던데요와 아던데요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식당 문을 지금 닫고 있어요. 주인이 식당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때는 식당이 문을 닫던데요. 왜? 지금은 과거지만 내가 봤을 때 그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든데요를 써요. 그래서 식당이 문을 닫던데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데 과거에 내가 지나갈 때 이미 식당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는 식당이 문을 닫았던데요라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집에 갔어요. 그때 집에 가니까 이제 동생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라면을 먹던데요라고 하면 돼요. 내가 집에 갔을 때 동생이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내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동생이 이미 라면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빈 그릇만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라면을 먹었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던데요, 아뒀던데요 조금 달라요. 자, 새로운 단어 한번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야경, 야경 나이트뷰예요. 그래서 야경의 야자는 밤이란 뜻이고 경은 경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 야자가 들어가는 거 야시장. 자, 밤에 여는 시장이에요. 야시장. 밤에 음식을 먹어요. 야식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장면 씬. 그리고 감동적이다. 자,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to be moving. 어떤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또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내 마음을 두드려요. 터치해요. 자, 이럴 때 감동적이다라는 말 써요. 자, 등록하다 또는 register. 그 등록할 때 돈을 내요. 그런 돈을 등록비 또는 등록금이라고 하면 돼요. 자, 시설, facility. 그리고 눈물이 나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과거 경험을 통해서 느낀 사실을 감탄하면서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어떤 경험, 보기 같은 경우 보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던데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1번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 시설이 좋았어요. 시설이 좋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번 입학시험을 봤어요. 어땠어요? 자, 그러면 느낀 점은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3번 소개팅을 하다 소개팅을 했어요. 어땠어요? 성격도 좋고 사람이 괜찮던데요. 자, 4번 콘서트에 갔어요. 어땠어요?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던데요. 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어요. 어땠어요? 친구들이 많이 변했던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던데요를 썼어요. 자, 그럼 단어 한번 좀 볼게요. 동창회. 자, 동창, 동문 이렇게 보통 같이 쓰는데 이런 것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동창 또는 동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동창들이 모여요. 동문들이 모여요. 동창회, 동문회 이런 말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동창회, 동문회, 대학교 동창회, 동문회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프놈펜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 나이는 다르고 전공도 다 달라서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뭐 고려대학교 동창회 또는 고려대학교 동문회 이렇게 같이 모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창, 동문. 자, 그리고 동급생. 자, 동급생이라는 말은 같은 반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반. 자, 그리고 동기 또는 동기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 같이 입학한 사람 또는 회사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을 동기라고 해요. 동기. 자, 그리고 동갑. 동갑은 나이가 같다 이런 의미고, 동향. 동양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동양 사람이야. 자, 동향은 동은 같다, 향은 고향. 그래서 고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든대요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을 주어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 갔던데요 이런 말 안 써요. 자, 그런데 대신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던데요는 안 돼요. 친구와 이야기하다 요 동사에는 일반적인 동사에는 주어를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뻐가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다른 사람일 때는 괜찮아요. 자, 그러나 말하는 사람, 자, 말하는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자, 스트레스 풀리는 거는 나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나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에는 주어를 다른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뻐는 그 영화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이렇게 쓰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든데요. 자,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김치 담가 봤어요? 네. 예전에 김치를 직접 담가 봤는데, 자, 예전에 담가 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요. 자, 어렵지 않던데 이거는 직접 담글 때, 담글 때 그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해보니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2번 어제 영화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인기가 많아서 표가 다 매진됐던데요. 자, 영화 표를 사러 갔는데 다 팔렸어요. 매진됐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매진됐던데요 쓸 수 있어요. 자, 3번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어? 봤어.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정말 재미있던데. 자, 4번 제가 며칠 전에 선생님 아들을 봤는데 선생님을 아주 닮았던데요. 그렇죠. 저도 봤는데 너무 닮아서 놀랐어요. 자, 닮다는 항상 과거형으로 넣었어요. 닮았다. 그 다음, 자, 다음 알맞은 것을 듣고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먹다, 읽다, 닫다, 좋다. 자, 1번, 이 화장품 어때요? 제가 써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2번, 프랑크 씨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데요. 3번, 안나 씨가 이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것 같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매운 것을 아주 잘 먹던데요. 4번, 지하철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오늘 몇 시까지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봤는데 벌써 문을 닫았던데요. 자, 그래서 든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휘 쪽 볼까요?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관용어 공부해요. 오늘 특별히 마음과 관련된 관용어들 볼게요. 자, 마음과 관련 관용어에서 첫 번째는 마음이 가볍다. 자, 마음이 가볍다와 반대되는 것은 마음이 무겁다예요.
자, 마음이 무겁다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내일 예를 들면 내일 발표가 있어요. 내일 발표가 있고 모레 또 다른 과목 발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리고 대신에 반대로 마음이 가볍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뭐 좀 어려울 것 같은 발표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이때 마음이 가볍다 이런 표현 써요. 자, 그다음 마음이 통하다. 자, 마음이 통하다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이 통하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다음 마음을 놓다. 자, 약간 예를 들면은 동생이 밤늦게 안 와요. 그래서 걱정되고 어떻게 무슨 일 있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약간 걱정이 됐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이때 마음을 놓다 이런 말 써요. 자, 마음을 먹다. 마음 먹다는 이제 뭐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다. 마음 먹다. 자,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다. 자, 마음을 정리하다. 자, 정리하다만 먼저 볼게요. 정리하다인 경우는 주로 뭐 청소해가지고 방에 지저분한 걸 다 없애버렸어요. 깨끗하게 돼요. 그럴 때 정리하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정리하다도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생각들 이걸 다 버렸어요. 이때 마음을 정리하다를 써요. 예를 들면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지만 그 남자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미련이 남다 란 말 써요. 미련. 자,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다는 그런 남아있던 미련들, 헤어진 사람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웠어요.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이럴 때 마음을 정리하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리고 마음에 걸리다. 자, 마음에 걸리다는 말은 어떤 게 하긴 했는데 또는 약간 좀 그게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좀 찜찜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 한 가지 때문에 좀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한 거. 그럴 때 마음에 걸리다라고 해요. 마음에 걸리다는 뒤에 예문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음에 두다는 어떤 관심이 있는 거.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다, 관심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마음에 와닿다. 자, 마음에 왔다. 아까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장면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럴 때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자, 집안일도 다 했네요. 설거지도 했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자, 그래서 밀려있던 집안일을 다 하니까 마음이 가볍다. 자, 이런 표현 쓰고. 자, 두 번째 그림은 그와 나는 마음이 통해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마음을 통해서. 자, 남자 여자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지금 치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이럴 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마음을 먹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걸리다. 자, 1번. 안나 씨, 남자친구 없죠? 소개팅 할래요? 고맙기는 하지만 요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2번. 제이슨 씨, 새해 계획은 세웠어요? 네. 올해에는 반드시 담배를 끊기로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3번.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걱정이 있어? 아까 제이슨한테 말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어쩌지?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뭐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기분 나쁘거나 혹시
뭐 상처받지 않았을까? 계속 그게 내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때 마음에 걸려요란 말 써요. 자, 또 워크북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마음을 놓다, 마음에 걸리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통하다. 자, 1번.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그래요. 밤늦게 혼자 보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자, 여자친구는 혼자 집에 갔어요. 자, 그래서 집에 잘 도착했을까? 계속 걱정이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딱 집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이때 마음을 놓다예요. 자, 2번. 저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자, 3번. 지난 1년 동안 하던 일을 마침내 끝냈어요. 자, 마침내 어떤 일을 마침내 끝냈어요. 정말 마음이 가볍겠군요. 4번. 어제 고향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왔는데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준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법 기는 하지만 A 기는 하지만 B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어요. 자, 그리고 던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 거기서 과거에 내가 보고 경험해서 약간 감탄했던 일. 자, 그런 것들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거와 마음 관련된 관용어들 오늘 공부했어요. 자, 숙제는 오늘 배운 문법과 관용어를 사용해서 5문장 만들게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